깨는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을 부릴 하드웨어가 없는 겁니다, 지금. 이 암호가 깨지면은 제일 위험한 쪽이 어디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시스템에 손대기 어려운 어떤 체계가 있다라면은 양자 컴퓨터 나오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. 걱정이 되거든요.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암호화폐는 완전히 무용지물 되는 거죠. 그래서 최소한 5비트는 돼야 1비트가 되는 거고, 에러를 꽤 많이 줄이려면 1000큐빗 정도는 돼야 그것이 하나의 논리 큐빗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는 얘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쉽지 않죠. 현재 상황은 그런 건데, 그래서 지금 그럼 뭐 할 거냐, 그러면 이 아이온큐 같은 회사가 뭘 할 거냐 하면은, 이 회사 어느 회사건 뭐 몇 년 안에 상용화된 컴퓨터를 팔겠다.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, 그거는. 제가 듣기로는 구글 같은 이제 첨단에 있는 회사도 2030년에야 상용화된 컴퓨터를 팔겠다 그랬다거든요. 그러니까 그보다 빨리 판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건데,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트 수가 너무 많지 않고, 이 오류가 좀 있지만, 그런 컴퓨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. 오류를 바로잡지 않아도 되는? 예, 오류가 좀 있는 걸 견디면서 하는 거. 그런 거에 이제 집중돼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학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머신러닝 아닙니까? 그거는 어차피 에러가 좀 있거든요. 저희가 이제 고양이 갖다 놓고 개 갖다 놓고 이제 수천 장 갖다 놓고 이제 영상을 인식시키는 건데 조금씩 다르니까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에는 이런 이 퀀텀 컴퓨터가 좀 에러가 좀 있어도 쓸 수 있겠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양자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. 양자 상태는 뭐 정말로 0과 1의 모든 중첩이 가능하니까 상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고정 컴퓨터로 모사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들거든요. 그래서 분자 신약 개발할 때도 분자를 이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컴퓨터가 용량에 못 따라가서 잘 못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어차피 양자계니까 양자계 시뮬레이션 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. 모사가. 그래서 이걸 하면은 훨씬 이 신약 개발한다든지 신물질 개발하는데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그것도 이제 물질의 조합, 경우의 수를. 그런데 물론 에러가 좀 있지만 에러가 좀 있어도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? 그걸 갖다 바로 하겠다는 거거든요. 배터리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게. 그거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아이온큐 보니까 그렇게 여기는 컴퓨터를 자기가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로부터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돈 받고 해주겠다. 어떤 서비스 의뢰를 받아서. 그게 수익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지금부터 이제 더 개발할 거니까 거기서도 뭐 제가 거기 그 회사 뭐 투자 뭐 무슨 설명 이런 거 어디서 보니까 2027년에나 뭐 이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거로 예상한다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솔직한 것 같아요. 27년. 예, 그때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당장은 손해가 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. 재밌다. 이 말 그대로 이제 경우의 수를 찾아주는. 그런 몇 가지를 현재는 할 수 있고요. 암호 깨고 그러는 거는 뭐 10년이나 지나서 일어날 일일 겁니다, 아마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완벽하게 에러가 없어야 되니까. 양자 컴퓨터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해킹. 그러면 해킹도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거니까 훨씬 더 빨리 찾아내지 않겠느냐.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것도 뭐 양자 보안이라고 표현을 하나요? 그리고 양자 보안 산업도 커져야만 한다. 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 기술은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겠네요. 일단 깨는 기술이 먼저 나와야 막는 기술이 나올 테고. 그렇죠. 깨는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을 부릴 하드웨어가 없는 겁니다, 지금. 기술은, 소프트웨어는 다 나와 있는데.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이 보안 체계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. 한 20년 걸린대요. 뭐 국방, 은행 이런 거 다 바꾸려면.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10년 후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는 거죠. 바꾸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그 양자 보안도 연구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암호가 깨지면은 제일 위험한 쪽이 어디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
블록체인 이런 거 쓰는 방식에 있어서 암호 체계가 이미 쓰고 있는 결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깬다고 하면은 그 자기네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데 네. 비트코인 같은 건 누가 시스템에 손을 쉽게 댈 수가 있을까? 누군가가 시스템에 손을 대겠다면 그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걸려 있는데 그 사람을 믿고 시스템에 손 대게 하는 게 쉬울지 걱정이 되거든요.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암호화폐는 완전히 무용지물 되는 거죠.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체인이 이제 분산이 돼 있는 블록 단위로 분산이 돼 있어서 누구도 네. 이제 손을 하나만은 댈 수는 없을 텐데. 없으니까. 네. 근데 이거를 양자 컴퓨터 방식으로 그 모든 블록을 풀어낼 수 있다는 막 이런 건가요?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거기서 이거의 기술적인 것까지 자세히 들어가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거기는 뭐 하나를 깨야 되는지 다 깨야 되는지 혹은 뭐 한 시스템만 보완하면 되는지 다 보완해야 될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에 손대기 어려운 어떤 체계가 있다라면은 양자 컴퓨터 나오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. 그게 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은행이 다 됐든 어디가 마찬가지로. 됐든, 네. 양자 보안은 어떤 개념으로 만드는 걸까요? 우선은 그 현재 쓰고 있는 암호가 이제 비밀 열쇠 암호라는 게 있고 공개 열쇠 암호라는 크게 두 가지 체계가 있거든요. 네. 이런 것 말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못 깨니까 괜찮고 혹은 그런 것이 체계가 많이 안 바뀌어도 양자 컴퓨터가 해킹하려고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또 이런 그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거나 막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. 우리나라 지금 양자 컴퓨터의 개발 수준이 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? 아까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김정상 듀크대 교수님이 메릴랜드대 크리스 먼로 교수랑 같이 2015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하고 뭐 국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? 국내 기술 수준은 뭐 이 개개인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서 도저히 뭐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IBM이나 구글 같은 데는 뭐 그 큰 회사가 큰 연구단에다가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이제 뭐 몇십 명 이제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겠죠. 네. 우리나라는 뭐 각각 개개인이 따로따로 뭐 몇 분 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현재 상태로는. 그래요. 요런 거는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나 국가적으로나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요?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그 또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그 나노 기술 수준이 낮아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학문에만 머물 게 아니라 사실은 산업이 되어야. 네, 지금 양자 컴퓨터 만드는 거는 뭐 기술이죠. 네. 이론은 다 나와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공학에서 하기가 할 정도까지 넘어가지 않고 물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술이지만 기술입니다, 그냥 이거는. 네. 이론은 나와 있으니 이거를 좀 실현시키는 기술. 네네. 그 많은 분들한테 요 양자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을까요? 그럼 요약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. 지금 양자 컴퓨터의 현황에 대해서요. 양자 컴퓨터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. 네. 이제 20년 전에 저희가 할 때는 NMR 양자 컴퓨터라는 걸 했었고,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10년 지나니까 이온덧이라는 방식이 제일 우세했고요. 그리고 지금 와보니까 초전도라는 방식이 제일 우세하고, 근데 이제 어느 것이 그런 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어느 것이 이제 최종 승자가 될지 잘 모른다는 거고요. 현재로는 그러니까 제일 우세하다는 게 이제 큐빗을 제일 많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. 근데 그게 제일 성능이 좋다는 뜻은 아닌데 현재로는 뭐 이제 IBM이나 이 구글, 그다음에 허니웰, 그리고 뭐 리게티 이런 이제 회사도 설립돼 있다는데 조그만 벤처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초전도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. 그게 더 이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. 근데 아이온큐 하나만 이온덧을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아이온큐는 김정상 교수가 그 이온덧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아무도 그 사람하고 경쟁 못 하고요. 그 사람 회사 혼자가 나머지 이 초전도 회사하고 다 전체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이 회사는 아직 비트 수는 적지만 에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.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회사의
이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상황을 좀 아시고 그리고 언제 뭐 이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잘 아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초전도 요거는 이제 책에서 좀 본 것 같기는 한데 양자 컴퓨터도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그 낮은 온도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또 해야 된다. 네. 그게 그 아이온 QA 방식이 이온 도시. 네, 이온 덧. 이온 덧. 트랩이니까요. 아이온 트랩. 네, 트랩. 이온 덧. 네. 그게 어떤 방식의 차이인지 조금만 좀 설명. 초전도 방식은 초전도체가 이제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이거든요. 네. 그걸 이렇게 링으로 만들면 링에 흐를 수 있는 전류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 전류나 다 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링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가 마치 수소 원자의 특별한 에너지 값 가지는 궤도만 전자가 돌 수 있는 것처럼 이 링에도 흐를 수 있는 전류가 특별한 값의 전류만 흐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왼쪽으로 도는 전류하고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 요 두 가지를 갖다 이제 큐빗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초전도 방식이고요. 이온도 방식은 좀 더 아주 개념적으로 단순한데 이온이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띄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전하를 갖게 한 거거든요. 전하를 갖게 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다 전기장을 잘 거면 공중에 둥둥 떠 있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원하는 큐빗만큼 쭉 공중에 둥둥 띄워놓고 그걸 큐빗으로 써서 연산한다는 거거든요. 이놈들은 이제 공중에 둥둥 떠 있으니까 그 주변하고의 이제 영향이 적어서 오차가 훨씬 적고 이 컨트롤도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양질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. 그게 요 책에 나오던가요? 그 방식 차이가? 네, 방식 차이는 물론 있죠.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. 이온덧은 어떻게 하고 초전도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만.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지금 책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어디 중첩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제가 봐서 없어졌나? 안 봐서 있는 거였구나. 제가 봐서 그게 기억에서 사라졌네요. 보셨으면 벌써 없었을 텐데. 그거였구나. 네. 깨달았습니다. 네. 근데 요게 어차피 뭐 솔직히 저 물리학 자체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문과생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제가 재물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언젠가는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아까 말씀하신 것 정말 그 딴 세상이니까 딴 세상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세상처럼 그래도 내가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대전까지 조심히 내려가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